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타가 아주 흥미로운 도전장을 던진 것 같아서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현실 세계 전체를 우리 컴퓨터 안으로 복제하겠다. 뭐 이런 야심찬 계획인데 그 계획의 가장 결정적인 첫 단서가 바로 오늘 다룰 쉐이펄 기술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그냥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에요. 이건 메타의 진짜 속셈을 엿볼 수 있는 뭐랄까 지도 같은 거죠. 현실을 디지털 쌍둥이로 만들고 그 위에서 AI가 우리처럼 보고 듣고 이해하게 만들겠다. 이런 거대한 청사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시작부터 가장 큰 미스테리를 짚고 가보죠. 3D 스캐닝, 그거 왜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보통 영화 특수효과 팀이나 건축 사무소에서 쓰는 막 수천만 원짜리 라이다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메타는 어떻게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실제랑 똑같은 크기의 아주 정밀한 3D 모델을 만들겠다는 건지 솔직히 아직은 좀 마술처럼 들려요. 바로 그 마술의 비밀을 파헤치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쉐이펄이라는 기술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무엇이든 잘라내는 셈이나 소리까지 분리하는 오디오 셈, 이런 메타의 다른 퍼즐 조각들이랑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만들어낼 AR과 로보틱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메타가 던진 이 도전장 함께 분석을 시작해보죠. 우선 기존 기술들이 왜 이 마술을 부리지 못했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사진 여러 장을 합치는 사진 측량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네, 있었죠. 예를 들어 밋밋한 흰 벽이나 반짝이는 자동차 표면 같은 건 제대로 인식을 못했잖아요. 맞아요. 텍스처가 없으면 실패했죠. 반대로 레이저를 쏘는 라이다는 정밀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싸고 거추장스러웠고요. 그러다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뭔가 해결될 것처럼 보였어요. 사진 한 장만 보여주면 뚝딱 3D 모델을 만들어주니까요. 아, 근데 여기에는 아주 고질적인 환각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각이요? 네. 그럴듯한 의자를 만들긴 하는데 실제 크기를 재보면 강아지 집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집채만한 크기로 만들어버리는 식이었죠. 아, 알 것 같아요. AR 안경으로 가구를 배치해봤는데 소파가 막 천장에 닿을 만큼 크거나 로봇한테 컵을 집으라고 시켰는데 컵을 축구공만 하다고 인식하면 이건 큰일 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 정확성이 생명인 분야에선 사실상 쓸모가 없었던 거죠. 쉐이퍼는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자료에 나온 조건부 3D 형상 생성이라는 접근법이 그 해답이고요. 조건부 생성? 네,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하학적 사전 지식을 아주 잘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사과의 한쪽 면만 봐도 동그란 전체 모양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요. 아,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사진에 안 찍힌 뒷면이나 뭐 가려진 부분은 알아서 똑똑하게 채워넣는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는 다른 생성 AI들도 어느 정도 흉내내던 거잖아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대체 어떻게 크기를 맞추냐는 겁니다. 사진만 보고 이게 실제 의자인지 인형의 집 소품인지 어떻게 아는 거죠? 여기서 다들 실패하지 않았나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쉐이퍼를 특별하게 만드는 두 번째 특징, 매트릭 스케일 확보입니다. 매트릭 스케일. 여기서 매트릭은 우리가 쓰는 미터 단위를 뜻하는데요. 라이다 같은 특수 센서 없이 오직 스마트폰 영상만으로 실제 세상과 1:1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3D 모델을 만든다는 거죠. 이게 기존 모델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술이 되는 이유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이나 쓰던 그 비싼 3D 스캐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건 그냥 기술 발전이 아니라 거의 3D 스캐너의 민주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모든 스마트폰이 잠재적인 고정밀 3D 스캐너가 되는 세상의 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다 없이도 실제 크기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쉐이퍼의 핵심이라는 건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평범한 스마트폰 영상에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이런 마법이 가능한 건가요? 그 비밀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그 레시피의 핵심은 멀티모달,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재료를 아주 영리하게 조합해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재료는 희소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건데요. 희소 포인트 클라우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을 때 내부 센서가 여긴 3차원 공간에서 이쯤 있는 점이야 하고 찍어두는 좌표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의 BISLIM이라는 기술로 얻어내는 점들인데 이게 3D 모델의 전체적인 뼈대를 잡아주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모델이 현실 세계의 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꽉 붙잡아두는 닷 역할을 합니다. 아, 단 역할. 색이나 질감 같은 피부를 입히는 역할을 하죠. 뼈대, 위치, 피부. 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주 특이한 재료가 있더라고요. 텍스트 캡션은 왜 들어가는 거죠? 아, 그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죠. 메타의 AI가 이미지를 보고 이건 붉은색 벨벳 의자야 같은 텍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만약 영상이 흔들려서 포인트 데이터가 좀 엉성할 때 AI가 이건 의자라고 했지? 그럼 다리가 4개고 등받이가 있어야지 하면서 형태를 다듬는데 의미론적인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텍스트가 들어간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만약 제가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의자 사진에 이것은 코끼리다 라고 캡션을 달면 어떻게 되나요? AI가 의자를 코끼리처럼 만들려고 애를 쓰나요? 아니면 무시하나요?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현재 모델은 시각 정보, 그러니까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미지를 훨씬 더 강한 제약 조건으로 삼기 때문에 아마 텍스트는 무시하고 의자 모양을 만들 겁니다. 아, 텍스트는 어디까지나 형태가 모호할 때 참고하는 힌트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재료인 2D 투영 포인트는 이미지 속 수많은 물체 중에 지금 만들려는 건 바로 이거야 하고 AI에게 타겟을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온갖 재료들을 받아서 실제로 3D 모델을 조립하는 총 감독, 그러니까 생성 엔진은 뭔가요? 이름이 엄청 복잡하던데요. 네, Rectified Flow Transformer라는 건데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역할이 중요하니까요. 두 명의 전문가가 협력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 명은 눈썰미의 달인이라서 사진만 척 보고도 아, 이건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사물의 3차원 구조를 기가 막히게 파악해내요. 디노브이라는 거죠? 네. 다른 한 명은 정리의 신이라서 이 눈썰미 달인이 파악한 정보, 텍스트 정보, 3D 점 데이터 같은 온갖 잡다한 정보들을 아주 깔끔하게 하나로 합쳐서 최종 결과물을 빚어내는 거죠. 플럭스 아키텍처가 그 역할을 하고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쓰는 환경은 실험실처럼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어두워지기도 하고 물건들이 막 널려 있기도 하고요. 이런 야생 같은 환경에서도 성능이 제대로 나올까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아주 혹독한 훈련, 일종의 특수부대 훈련 같은 2단계 학습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깨끗하게 촬영된 단일 객체 데이터로 기본기를 다지게 하는데 이때 일부러 데이터에 노이즈를 섞거나 배경을 어지럽히고 물체 일부를 가려버려요. 아, 일부러 악조건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거군요. 일종의 예방접종처럼요. 그렇죠. 불완전한 정보만 보고도 전체를 복원하는 맷집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실제 AR 글래스 센서에서 발생할 법한 미세한 노이즈, 카메라 흔들림, 복잡한 조명까지 시뮬레이션한 가상 데이터로 미세 조정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에 대한 적응력을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도 없이 어떻게 정확한 실제 크기를 알아내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VR 슬램 기술에 있습니다. 비주얼 이너셜 슬램. 먼저 카메라만 있을 때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카메라에는 스케일 모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근법 때문에 눈앞에 작은 장난감 자동차랑 저 멀리 있는 실제 자동차를 영상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크기를 잴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아, 잠깐만요. 그럼 제 스마트폰 건강 앱이 오늘 8,000걸음 걸으셨네요 하고 알려주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가요? 제가 폰을 들고 실제로 몇 미터를 움직였는지 폰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영상 속 사물의 크기를 역으로 계산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원리입니다. 와, 스마트폰 속에는 가속도랑 각속도를 재는 IMU, 관성 측정 장치라는 센서가 들어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스마트폰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 실제 이동 거리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아하. 물론 IMU 센서만 쓰면 오차가 계속 쌓이는데 이걸 카메라의 시각 정보랑 실시간으로 결합, 즉 센서 퓨전을 통해 계속 보정해주면 아주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죠. 카메라가 내가 실제로 1m 움직였어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찍힌 영상 속 물체들의 실제 크기도 정확하게 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쉐이펄은 이 VI 슬램이 만들어준 3차원 점들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기준점으로 삼아서 생성형 AI가 마음대로 엉뚱한 크기의 모델을 만들지 못하도록 꽉 붙잡아두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게 바로 환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되는 거죠. 정말 기발하네요.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처럼 IMU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한 백업 플랜이 있습니다. 메타의 또 다른 기술인 맵 애니띵이 등반하죠. 맵페니싱. 이 모델은 여러 장의 이미지만 먹어도 카메라의 위치, 깊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트릭 스케일을 추론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미지 속 사물들을 보고 크기를 짐작한다고요? 네, 수천만 장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미지 속에 보이는 맥락을 보고 절대적인 크기를 추론하는 능력을 갖췄어요. 예를 들어 이미지에 사람이 보이면 아, 저 사람 키가 대략 170cm니까 옆에 있는 문은 높이가 2m쯤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오. 그래서 쉐이파는 IMU 데이터가 없을 때 이 맵페니싱이 생성한 가상의 SLM 포인트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냥 평범한 비디오 파일만 가지고도 실제 크기의 3D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어볼수록 쉐이파는 단독 기술이 아니라 메타가 그리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맞습니다. 쉐이파는 메타가 구축하는 세그먼트 애니싱 생태계,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는 야망의 기하학적 기둥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려면 기존에 공개됐던 샘 3D랑 비교해보면 명확해져요. 둘 다 3D를 만들지만 역할과 강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쉐이파는 물리적 증거,
즉 SRAM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확한 뼈대를 만드는 건축가에 가깝습니다. 실제 치수가 중요한 AR이나 로보틱스에 필수적이죠. 반면 샘3D는 단 한 장의 이미지만 보고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텍스처와 디테일을 입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같아요. 아, 시각적 품질이 중요한 게임 에셋이나 이커머스 상품 페이지에 더 적합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쉐입 R과 튼튼하고 정확한 설계도에 따라 집을 짓고 샘 3D가 그 위에 멋진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배치하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메타의 최종 목표는 이 둘을 합쳐서 정확하면서도 아름다운 궁극의 3D 모델을 만드는 거죠. 시각을 넘어 청각과의 결합도 있다고요? 자료에 언급된 오디오쌤은 이 그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오디오쌤과의 결합이야말로 메타가 단순한 3D 모델링을 넘어 멀티모달 신 이해라는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원에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죠. AR 글라스를 쓴 당신이 강아지를 보고 있다면 첫째, 쉐이발이 실시간으로 그 강아지의 정확한 3D 위치, XYZ 좌표를 파악합니다. 네. 둘째, 오디오쌤이 주변의 온갖 소음 속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만 분리해내죠. 이때 중요한 건 쉐이발이 파악한 강아지의 3D 위치 정보를 오디오쌤에게 저기 저 위치에서 나는 소리를 분리해줘 라는 시각적 힌트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데요. 근데 현실에서 예를 들어 시끄러운 카페에서 제 친구 목소리만 분리해내려고 할 때도 이게 그렇게 깔끔하게 작동할까요? 옆 테이블 수다 소리, 접시 달그락거리는 소리, 배경음악까지 온갖 소리가 뒤섞여 있는데 아직은 좀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소리만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시각 정보가 결합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쉐이발이 친구의 입모양 움직임과 3D 위치를 정확히 포착해서 오디오쌤에 알려주면 AI는 수많은 소리 중 어떤 파형이 그 시각 정보와 동기화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분류된 소리는 공간음향 기술로 처리되어 제가 고개를 돌려도 친구 목소리는 항상 친구가 있는 위치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만약 친구가 기둥 뒤로 가면 소리가 살짝 먹먹해지는 청각적 폐색 효과까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이 기술을 보니 몇 달 전에 이케아에서 책장을 샀다가 저희 집 천장 높이를 잘못 재서 반품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네요. 아, 그때 이게 있었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쓱 비춰보고 AR로 미리 놓아본 다음에 주문했을 텐데요. 제 시간과 노력을 아껴줬겠어요. 근데 이 모든 엄청난 기술을 손바닥만한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구동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메타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기술적 과제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레이벤 메타 스마트 글래스는 사실상 세상을 기록하는 데이터 수집 장치에 가까워요. 사용자가 보는 세상을 캡처해서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로 보내는 역할이죠. 아, 하지만 메타가 개발 중인 오리온 같은 진짜 AR 글래스에서는 모든 게 기기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가상의 컵을 현실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려면 그 순간 테이블의 위치와 높이를 즉시 파악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두 가지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투 추론이라는 건데요. 우리 뇌가 직관적인 판단과 깊은 사고를 나누어서 하듯이 AI도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아, 길을 걷다 장애물을 피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반응은 기기 내 가벼운 모델이 처리하고 쉐이퍼벨을 이용한 정밀한 3D 재구성 같은 무거운 작업은 클라우드나 주머니 속 다른 장치가 처리하는 식으로요. 네, 그런 계층적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를 줄이는 건데요. 거대 모델의 응답 속도를 인간이 지연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수준인 350ms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아, AR 경험에서 내가 고개를 돌렸는데 눈앞에 가상 객체가 0.5초 늦게 따라온다면 뇌가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멀미를 유발하기 때문이죠.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쉐이퍼는 단순히 멋진 3D 모델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섭니다. 메타가 가상세계를 만드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 현실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디지털화하려는 거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라이다라는 값비싼 하드웨어의 제약을 VISM과 생성형 AI라는 똑똑한 소프트웨어로 극복했다는 점이죠. 이로써 이론적으로는 전 세계 모든 스마트 기기가 잠재적인 3D 스캐너가 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겠네요. 로봇이 낯선 환경에서도 즉석에서 3D 지도를 만들고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되면서 로보틱스가 대중화될 수 있고 맞아요. 복잡한 공장이나 우리 집 내부를 그냥 걸어다니며 촬영하는 것만으로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 열쇠 어디 뒀지? 라고 물으면 AR 글라스가 아까 소파 쿠션 사이에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라고 제 시각적 기억을 바탕으로 답해주는 그런 초계인화 AI 비서도 가용해질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R 글라스를 통해 AI가 나와 똑같은 세상을 보고 듣고 심지어 내 시각적 기억을 대신 저장하고 검색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감각적 경험과 기억의 일부를 기계에 위탁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기억의 확장일까요? 아니면 편리함을 위한 아웃소싱일까요? 기술이 우리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기억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